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74%, 그리고 코스닥은 4.03%나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하락이 굉장했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 둘다 매도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시장 투심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파는 족족 이런 식으로 계속 지수는 하락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락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돼버렸습니다. 전체 종목들 중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저가 매수 들어와서 조금 오르더니 오늘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내줘버리고 크게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오늘도 이렇게 하락해가지고 예전에 2020년도 요때 한 2250포인트에서 한 2400, 400 정도 포인트 요 사이 요런 구간 있죠. 요 구간을 갖다가 지금 근접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요 2250포인트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지하실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말 그대로 지하실 파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실을 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 800포인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 지금 그걸 뚫어 가지고 아래쪽으로 지금 열심히 지하실을 파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현재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바로 물가 때문이죠. 지금 주요국들 물가를 좀 들여다보면은 미국은 8.6%, 중국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2.1% 정도고요. 지금 유럽은 8.1%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별로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2.5%면은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거입니다. 독일은 7.9%, 그리고 영국은 9%입니다. 9%. 프랑스는 5.2%, 인도는 7%, 그리고 이탈리아는 6.8%, 캐나다는 6.8%, 우리나라는 5.4%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뭐 17%가 되고요. 브라질은 11.73%가 됩니다. 굉장히 높죠. 지금 굉장히 이렇게 물가가 어느 국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죠. 물가가 저렇게 높아지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가가 이게 1년입니다. 1년이라 손치면 물가는 연중 아무 때나 계속 이렇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계속 오를 수가 있는데 월급은 임금을 갖다가 협상할 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가 상승 속도를 이 월급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은 이 물가 잡느라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물가 중심 성장을 일대 둘째 치고라서도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자 부담으로 일단은 뭐 먹고 살기 쉽지 않죠. 그런데다가 이자 뭐 부담하느라 돈 다 쓰고 있는데 밖에 나서 좀 물건을 좀 사볼까 싶었더니 이거 물가가 높아가지고 쓸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거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영국에서 뭐 파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중앙은행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물가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뭐 211%, 192%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월급을 받아서 한 달을 못 산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73%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 거론되는 이런 국가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높은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이거는 파업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냥 폭동입니다. 폭동. 그냥 나라가 치안이 참 공백이 생기고 어려워진 치안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려우면 당장 내가 지금 굶어 죽고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된다면은 이건 눈에 뵈는 게 없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물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사회 혼란이면서 정말로 사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고 뭐고 이런 것들은 일단 잘 모르겠고 그 이전에 물가라도 잡아야 된다. 지금은 현재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40년 만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뭐 25년 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귀엽죠. 돈 좀 더 파벌려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 수준입니다. 욕을 하고 뭐 그 정도인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높아져서 뭐 30%, 40%, 뭐 70% 이렇게 가면은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회가 엉망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물가 잡는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랬죠. 0.75% 이례적으로 올렸지만 또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연준 위원들도 뭐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물가를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물가 중심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자꾸 오르게 되면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고 뭐 묵고 살기를 떠나서 일단은 무조건 물가를 잡고 봐야 된다. 여기에 딱 핀이 꽂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은행들이 강하게 나와서 시중에 돈을 갖다가 빨아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참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돼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뭔가 지금 회복되는 분위기도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당장 현실을 갖다가 또 이건 미래의 일이고 지금 당장 오늘을 쭉 생각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가면 누가 생각해도 사회 폭동으로 가서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그러면 이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참 어려운 게 낫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이 고물가로 인한 금리가 높아져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거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사이에서 참 투자자들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기다가 하나 더 찰싹 달라붙는 게 있죠. 바로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버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걔들이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더 크게 조장하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버텨야 되죠. 유동성 관리 잘 해야 되고, 투자는 빚으로 하면 안 되고 여유 돈 가지고 하는 거고, 이왕 물렸다 그러면은 그냥 인고의 세월을 버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전 시황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런 버핏 형님께서 193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경제에 대한 어떤 안목이 굉장하셔가지고 계속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1970년대 굉장히 뭐 스태그플레이션 지금과 유사한 그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상황이 뭐 1970년대보다 좀 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는 그 투자자들 중에서 1970년대를 갖다가 무사히 지나온 투자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 형님의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물론 자선으로 하는 거지만은 밥 한 끼 먹는데 뭐 240억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그 형님의 어떤 조언을 듣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이 참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을 이거 보면 투자를 보면 이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견디며 잘 지나온 거죠. 우리도 여기서 중간에 틀리면 안 되고 계속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모두 다 힘내십시오. 오늘 세력들을 보면은 이 전반적으로 많은 매도가 있었습니다. 매도 규모는 사실 뭐 이 정도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시장 투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적은 이런 순매도에도 그런 큰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운송 장비하고 좀 몇 종목, 몇 개 업종 이렇게 매수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운송 장비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주 보였습니다. 운송 장비. 운송 장비 쪽은 최근 들어서 계속 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의약품 위업종 바닥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뭐 잠시 좀 이전감이 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완전히 퇴치한 게 아닙니다. 퇴치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고 또 예전에 비해서 좀 무뎌져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무뎌지지 않은 곳이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대책 없잖아요, 지금. 중국도 지금 대책이 없으니까 봉쇄하고 난리를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올 겨울이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또 그리고 지금 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한국도 뚫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의약품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다가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바닥권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죠. 의약품도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되긴 했습니다. 일단 뭐 많이 팔았지만 그래도 매수하는 업종 종목이 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11개 종목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순매수한 그런 종목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런 와중에도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종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중에서 요 종목 있죠. 대웅제약, 의약품 두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유통업에는 어제는 뭐 호텔 신라가 나오더니 오늘은 현대그린푸드, 어제도 NC소프트 나왔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SO일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좀 조심해라, 그렇게 미창 석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쪽으로 동아소시아홀딩스하고 유나이티드 제약 최근에 많이 싸졌다. 이건 좀 더 기다리기, 두 종목은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는데 지금 의약품 업종 다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고 언제든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병이 또 우리 한국에 또 상륙을 했다 그럽니다. 의약품주는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 고령화 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또 지금 현 시점에서도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도 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면 뭐 의약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멀리 본다 그러면 식량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여튼 투자 심리가 참 좋지 않습니다. 미래를 이렇게 고령화 사회라든지 앞으로 식량 위기 이런 거 생각하고 뭐 또 4차 산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지금 제일 주행 자동차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조만간 현대차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은 이제 엔진 그쪽으로 한 중단하고, 이제 2020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이제 다 전기차로 간다고 하는데, 세상이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희망적이고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이런 종목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지금 당장 현실은 굉장히 넉넉하지 않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참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뭐 참 목이 마른 것은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지금 당장 위기에 내몰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 관리 늘 강조드리지만 주의를 좀 해야 되겠고,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서 작게 사도 괜찮습니다. 작게 사도 괜찮고 여유 되는 대로 조금씩 사가는 거지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 일단 그래도 물량은 계속 모아가는 게 일단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많이 몰려있다 그러면은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워런 버핏 형님이 1970년대 이 10년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자기도 투자를 했을 건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워런 버핏 형님이 묵묵히 버틴 덕분에 오늘 저렇게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나면은 언젠가 우리 뭐 주위 사람들 또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날이 있겠죠. 아무쪼록 뭐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 다 힘내시고 함께 힘을 합쳐서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